저희 오늘은 이때까지 뭘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이제 내후년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요즘에 뭐 인구 변화, 인구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도 깨졌다 그랬네? 지금 맞습니다. 어느 정도죠? 네, 0.7. 그래서 또 간다고 얘기 나왔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실제로 일손을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현장에서도 실제로 일손이 없대요. 이게 뭐 어떤 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복지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거 보면서 출산율도 그러면서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구나. 그다음 인구 감소하면서 또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옆 동네 일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맞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미래에 뭔가 먹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되는 실버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실버 인구들을 위한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왜냐면 어르신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공간에 가면 뭔가 위축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키오스크 사용하는데 되게 익숙치 않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어르신들은 더 할 거니까 어르신들만을 위한 어떤 전용 공간이 있다라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성을 떠보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형님은 어떠세요? 돈이 있어야지. 이거 노인들도 돈이 없으면 노인들도 그런 거 못하겠네. 그쵸. 그쵸. 저도 한 2, 3년 전에 그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좀 받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약간 뭐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자격증이 어떤 거를? 사회복지사 2급. 아. 사회복지사 2급은 뭐 학점은행제 통해 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교육받고 직접 실습받고 해서 뭐 1급을 받으려면 좀 약간 조건이 복잡하긴 한데 2급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2급을 따서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방문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을 방문 요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보내주는 데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비용을 받는 이런 중간 센터 같은 역할을 창업을 해보려고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게 경업 금지 조항이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어떤 실버 산업을 이제 경영님께서 어떤 뭐 요양원의 요양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아까 뭐 우리가 얘기한 뭐 실버타운, 실버타운 같은 경우 조만간 이쪽 지금 실버타운 같은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다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어마무시한 가격대를 이제 형성하면서도 다 웨이팅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실버 먹거리라든지 그다음 뭐 실버 케어, 안티 에이징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산업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한번 대화 나눠보고 정리를 해보면 기회가 나중에 오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 한번 마련해 본 거니까 테리님은 이제 우리 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실버 산업에 대한 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떻게 보면 더 생각하지만 적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웃죠? 왜 웃죠? 아무튼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실버 타운을 들어가려고 해도 뭐 보증금 뭐 1억 있어야 되고 뭐 매력 있어야 되고 뭐 달마다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든 요양이든 이게 너무 그게 돈 쪽으로 가는 것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쨌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의 복지로 봐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난 그 다문화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한 게 있다. 다문화가 또 되게 중요하게 다가는데 이게 나는 이게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했던 이 사회복지사의 사업 영역 중에 다문화가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에 다행이지. 이걸 필요해주는 그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랑 뭐 심리치 이런 진짜 다문화 왜냐면 지금 요쪽 말고 안산 쪽에 가면 다문화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거의 막 절반이 다문화 가정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애들이랑 막 짬뽕이 되면서 진짜 막 문제들이 막 생겨요. 진짜.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뭐 취업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런 진짜 거를 다양한 문제도 어떻게 있는데 생각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근로자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시간을 못 내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아이 양육하거나 애 이런 교육을 약간 서포트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호소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왔으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 병원을 간다든지 뭐 서류를 떼야 되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제도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야지 그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언어가 안 되고 뭔가 계속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뭐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거니까. 다문화 쪽을 어떤 사업적으로 아이템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만일에 다문화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서포트를 해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태린이가 했던 언어가 진짜 제일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다문화 이제 한국 넘어올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교육받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오면 뭐 동이나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화상으로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붙여주는데 그게 먹고 살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맞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태린이 말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대해주고 좀 근데 그거는 같은 경우에는 애들보다는 그 배우자들의 문제인 거고 그 애들은 학교 가면 또 잘 배워. 한국은 이제 아빠는 엄마는 부모이나 언어를 배워. 그래서 솔직히 애는 약간 외향적으로 약간 달라 보일 수는 있어. 왜냐면 어쨌든 다른 민족이 섞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교육 자체에서도 그치. 그 막 여러 문화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좀 배움 그 실습을 가졌으면 좋겠어. 진짜 계속 학교에서도 어.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커리큘럼 들어가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다 계속 들어가 있고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되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 그런 부분 이외에 아까 태린이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란 말이야. 왜 국가에서는 분명히 해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정말 많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그런 업체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팔아야지. 그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것도 이제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한다면은 이렇게 그게 팔아야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만약에 국가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면 실제로 올려서 그런 그렇게 거는 해야 돼. 충분히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봐. 그러면 그 좋은 의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게 팔리지가 않는다니까. 아니 의도가 좋은 것도 하나도 지금 다문화 가정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나는 이 얘기도 우리가 약간 이거에서 힌트를 받았는데 분명히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의 사업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성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거든. 만일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뭐 이 실버 산업이라든지 다문화 쪽에 국가에서 뭐 지원해주는 사업이 뭐인지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것도 사업성하고 연결돼 있어. 우리가 너무 그 지식이 짧으니까 실버 산업 쪽에는 내가 부모님하고 연계돼서 그쪽에 관심이 좀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좀 그걸 어떻게 사업성으로 연결할 건지 힌트를 배운 거긴 하지만 이 다문화 쪽에 이쪽에 분명히 국가 지원하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약간 이 수익성 모델을 전환하기 쉬운데 지금은 그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막연해져 버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괜찮아. 그치 이번 기회 그치 형 말대로 우리는 진짜 그냥 갑자기 나와서 하는 얘기일 뿐이잖아. 형 말대로 다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그 내 말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될 수밖에. 그렇지. 그런 지금은 현재 그런 분위기야. 그걸 한번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기회 있고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오늘 같은 시간도 일단 시간이었지만 가끔 싸우지 않을까? 아니 좀 싸우는 거 어때? 가끔 싸우면 어때? 아니 싸워.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없잖아. 두분 얘기하다가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좀 형이랑 이런 말 하지 말고 형들한테 형들하게 이렇게 너무 험악하게 분위기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 좋잖아. 40몇 년을 살아왔어. 어떻게 한잔 바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하니까 또 나름 이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좋아요. 이제 한번 이런 쯤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다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이고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쵸. 이렇게 한번 같이 곱씹어 보면 또 이제 오래 기억도 남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좀 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케이. 데리고 와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쌈싸먹어요.